모리코고로와랑 그리고 코난은 나가노현에 있는 관광명소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처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썼던 작전이 뭐였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중 뒤에서 나가노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형사 3인방이 나타났습니다. 코난 일행은 생각도 못한 만남에 반가워하며 인사를 했고 그들이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나가노 현경에 또 다른 형사들 3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3명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전에 야마토 형사가 이들이랑 같이 일을 한 것 같았고 얘네가 지금 타케다라고 불리는 반장님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야마토 형사는 그 반장님이란 작자를 이 근처에서 본 적 없다고 말하고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나가노 현경 3인방은 코난 일행에게 나가노에 있는 여러 장소를 관광시켜줬고 마지막으로 치쿠마강이란 곳을 보러 갔습니다. 공명 형사가 말하길 이 강 근처에서 처절한 전쟁이 있었고 8,000명의 사망자가 나와 그들이 흘린 피로 이 강이 사흘 밤낮으로 빨갛게 물들었다 라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마토는 퉁명스럽게 강이 사흘 밤낮으로 피가 물들 리가 없다 라고 말하던 중 강 아래로 피와 함께 사람 머리가 흘러가는 걸 발견합니다. 야마토와 코난 일행은 바로 머리가 떠다니는 쪽으로 다가갔고 머리의 주인을 확인합니다. 머리의 주인은 아까 나가노의 엑스트라 형사들이 찾고 있던 타케다 반장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머리의 근처에서 불에 타 소각된 몸통이 발견됐고 아마 이 몸통은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무튼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아까 봤던 나가노 현경의 엑스트라 형사 3인방과 함께 감식반이 현장으로 왔습니다. 감식반은 머리를 조사하던 중 이마에 딱따구리에 발자국 모양이 있는 걸 확인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던 중 쿠로다 효우에라고 불리는 나가노 현경의 수사 1과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처간의 남자는 나타나자마자 현장을 지휘하기 시작했고 엑스트라 형사 3인방에게 이 주변 탐문 수사를 시키고 나가노 현경 3인방에겐 피해자와 원한 관계인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난은 갑자기 나타난 이 쿠로다란 남자가 좀 의심스러웠고 유이 형사에게 쿠로다 관리관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유이가 말하길 쿠로다 관리관은 젊은 나이 때 갑자기 의식을 잃는 일이 있었고 그 후 10년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어나게 됐는데 새카맣던 머리가 사고 스트레스로 백발로 변해 있어서 붕대를 풀어준 간호사는 딴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네요. 코난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던 중 공명 형사와 야마토 형사가 피해자인 타케다 씨가 연관된 사건을 알아왔습니다. 들어보니 피해자인 타케다는 총 2명의 피해자를 사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9년 전 약에 취해 길거리에서 권총을 난사한 남자였고 두 번째는 반년 전 은행에서 인지를 잡고 농성하던 남자를 권총으로 사살했었죠. 그래서 혹시나 두 범인의 가족이 그것에 원한을 품고 타케다를 살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범인의 가족들은 모두 죽었고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80살이 넘은 피의자의 조모밖에 없다고 하네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었으니 9년 전 길거리에서 권총을 난사했던 남자가 바로 야마토의 소꿉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마토가 보는 앞에서 타케다가 권총을 난사했던 남자에게 발포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상자가 많이 나왔어서 야마토도 딱히 불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뒤 야마토는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버렸고 공명과 코난 일행은 경찰서에 남아있기로 합니다. 근데 얼마 뒤 나가노의 엑스트라 형사 2명이 오더니만 사건 현장인 다리 근처에서 야마토와 닮은 남자를 봤다 라는 목격 증언이 나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야마토는 거기 근처를 분명 안 지났다고 말했는데 그 목격담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던 중 갑자기 야마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마토는 거기에 혹시 엑스트라 형사 3명 중에 빈약하게 생긴 친구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공명형사는 그 친구는 집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고 야마토는 그 인간한테 부재중 전화가 몇십 통이나 와 있었다고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나도 갈 테니 너네도 그 사람의 집으로 출동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공명을 비롯한 형사들은 그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빈약한 남자는 이미 목을 매달아 죽어 있었고 그 앞에는 야마토가 나는 비사문천 딱따구리를 멸하는 군신이다 라는 말함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두는 야마토의 비주얼을 보고 이 새끼가 범인이다 라는 생각에 그냥 멍하게 서 있었는데 야마토는 그저 이 빈약한 친구한테 온 메일에 적혀있는 말을 읽은 것뿐이다 라는 말을 했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야마토는 매달려있는 빈약한 친구를 내렸고 시체를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체를 조사하던 중 이 빈약한 친구의 핸드폰에 메일이 왔고 그 메일에는 딱따구리는 앞으로 3마리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체의 이마에도 딱따구리의 발자국이 있는 걸로 보아 첫 번째 피해자인 타케다를 살해한 피의자와 동일범이 이 인간을 죽이고 메일까지 보낸 걸로 보이네요. 이렇게 대충의 조사를 마친 후 다시 경시청으로 돌아왔고 경시청에서 주구장창 대기하고 있던 코난 일행에게 사건에 대한 걸 말해줬습니다. 모리 탐정은 대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두 번의 사건이 벌어졌지만 눈에 띄는 용의자는 없는 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에 공명형사는 9년 전 눈앞에서 절친이 사살당하고 반년 전에 있던 사살에도 이의를 제기했던 야마토가 유력한 용의자다 라고 말을 했죠. 야마토는 이 말에 살짝 기분이라도 나빠졌는지 앞으로는 혼자 수사하겠다고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후 코난은 공명형사와 나가노의 엑스트라 형사 2인방에게 사건에 대한 단서를 듣게 됩니다. 그러던 중 나가노의 엑스트라 형사의 인방 중 하찮게 생긴 인간이 갑자기 핸드폰에 온 메일을 보더니 집에서 옷 좀 갈아입고 온다고 하며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더 지났고 공명형사와 코난은 여전히 경시청에서 단서를 얻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명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나가노의 엑스트라 형사 중 털복숭이였죠. 털복숭이가 말하길 그 하찮게 생긴 인간이 본가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갑자기 차를 타고 어떤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산에 있는 오두막에서 수배 중인 강도범이 잠복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털복숭이는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하며 공명형사에게도 그 산으로 오라는 말을 했죠. 이 말에 공명형사 일행은 그 산으로 갔고 모리 탐정은 굳이 이 사건에 안 끼어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여 그냥 나가노 관광이나 하려고 했는데 코난은 관광보다 살인사건에 더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모리 탐정의 의견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이미 공명형사의 차에 탄 상태였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공명형사의 차 뒷좌석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실어져 있었고 코난이 왜 타이어를 여기다가 놔두냐 라고 물어보자 공명형사는 펑크가 자주 나서 갈아 끼우기 편하게 거기 놔뒀다고 말했습니다. 코난은 그런 이유라면 보통 타이어는 트렁크에 놔둘 것 같은데 이렇게 뒷좌석에 놔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예감이 들었죠. 아무튼 경찰 일행은 털복숭이가 말한 오두막에 도착해서 하찮은 친구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었는데 조금 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고 하찮은 친구가 자동차에 목에 걸린 채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찮은 친구는 끌려가며 내 휴대폰이라는 말을 중얼거렸고 얼마 안가 자동차와 함께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지며 하찮은 친구의 머리는 떨어져 나가고 머리 없는 몸만 절벽에 있는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본 뒤 경찰은 하찮은 친구가 말한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휴대폰을 찾아냈고 그 휴대폰을 조사해본 결과 야마토가 이 하찮은 친구에게 오두막으로 와라 라는 말을 한 문자를 찾아냅니다. 털복숭이는 이거 범인 무조건 야마토니까 지명수배를 때리자고 했는데 코난이 그 말에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야마토가 범인이라면 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휴대폰을 이런데 방치할 리가 없다 라고 말을 했죠. 그 말에 쿠로다란 남자가 흥미를 보이며 네가 잠자는 코고로의 꾀주머니 에도가와 코단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코난은 그 말에 좀 당황하며 대충 얼버무렸죠. 쿠로다는 코난이 야마토를 변호해주긴 했지만 9년 전 권총 난사 사건과 반년 전 은행 농성 사건으로 야마토가 타케다와 타케다 반장에게 속해 있던 형사들을 원망했다는 것, 두 번째 피해자인 빈약한 친구를 매단밧줄해서 야마토의 지문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타케다의 시신이 발견된 다리 쪽에서 야마토인 것 같은 인물을 봤다 라는 목격 정보를 종합해보면 야마토가 유력한 용의자인 것 같으니 그를 지명수배하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쿠로다는 뭔가 들으라는 듯이 하찮은 친구의 시신은 내일 회수하도록 하고 지금은 본부로 가서 수사회의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쿠로다는 털복숭이와 함께 갔고 코난은 공명과 유이와 함께 차를 탔습니다. 코난은 차를 타고 가며 유이 형사에게 반년 전에 있었던 은행 농성 사건에 대해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의 설득에 의해 투항하기 직전이었는데 타케다 반장의 팀이 무리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격분한 피의자가 은행 안에서 권총을 발포하기 시작했고 은행에 돌입한 타케다 씨가 별 수 없이 피의자를 사살했다고 하네요. 이 사건 때문에 야마토는 타케다에게 형사라면 피의자를 죽여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거 아니겠지 라는 말을 하며 화를 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 사건 도중에 피의자의 휴대폰이 분실됐고 피의자가 사살당하기 직전까지 내가 잡히면 너도 끝장이야, 권총의 출처도 탄로날 테니까 라는 말을 하며 통화를 했었다고 하네요. 이 말에 코난과 공명은 뭔가 깨달은 것 같았고 범인의 살인 리스트에 야마토도 들어가 있다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본부에 도착을 했고 본부에 도착한 뒤 얼마 안 지나서 털복숭이가 와서는 야마토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차를 끌고 가야 하니까 공명에게 차를 빌려달란 말을 했습니다. 공명은 털복숭이에게 차를 빌려주기 싫었지만 상관인 쿠로다가 개소리하지 말고 빌려줘라 라는 말을 해서 별 수 없이 차를 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털복숭이는 공명의 차를 타고 하찮은 친구가 죽었던 오두막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털복숭이는 야마토에게 협박을 받아서 공명의 차를 빌린 거였습니다. 얼마 뒤 오두막에 도착한 털복숭이는 야마토를 찾고 있었는데 전기 충격을 받고 쓰러지게 됩니다. 털복숭이를 공격한 남자는 다름 아닌 죽은 줄 알았던 하찮은 친구였죠. 그는 사실 커트 연습용 마네킹 머리를 자신과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만든 뒤 후드에 넣어두고 떨어지는 도중 가짜 피와 함께 후드에서 내보내며 사람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걸쳐둔 머리 없는 시체는 타케다 반장의 몸이었고 다리 밑에서 발견된 불에 탄 몸은 수배 중인 강도범의 몸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 현장인 다리 근처에서 야마토로 보이는 남자를 봤다는 목격 증언은 사실 후드를 뒤집어 쓴 하찮은 친구가 야마토처럼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녔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속인 뒤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행을 야마토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사실 범인이 자신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건 야마토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야마토는 공명과 싸운 척하며 범인의 계략대로 단독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해서 범인의 다음 행동을 탐색하려고 한 거였죠. 만약 범인이 야마토가 단독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여 야마토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우려고 할 때 야마토가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으면 야마토의 혐의는 자동적으로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마토가 확실한 알리바이를 얻기 위해 썼던 방법은 바로 자동차 트렁크에 있는 블랙박스를 이용하는 거였죠. 공명 형사의 스페어 타이어가 트렁크가 아닌 뒷좌석에 있던 것도 트렁크에 야마토 형사가 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마토가 트렁크에 숨어있다는 걸 이 하찮은 친구도 이미 알고 있었는지 털복숭이가 타고 온 공명 형사의 차 트렁크에다가 총을 쏴버렸습니다. 보통이라면 아무 대책 없이 트렁크에 있다가 총을 맞고 사망했겠지만 야마토는 혹시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기동대의 방패를 들고 트렁크에 타 있었고 범인이 쏜 총알을 방패로 막아냈죠. 야마토는 사실 9년 전 자신의 소꿉친구가 쏜 총알에 이마를 관통당해 즉사한 여중생의 친오빠인 이 하찮은 친구가 진범이란 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진범이 시체의 이마에 딱따구리 발자국을 찍은 건 여동생이 이마에 총알을 맞고 사망했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진범이 타케다와 그 팀원들을 죽인 건 그 인간들이 수사를 하며 얻은
있는 권총들을 팔아치워서 사리사욕을 얻었고, 그 팔아치운 권총 때문에 자신의 여동생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밝혀지고도 진범은 포기를 안 했는지 야마토를 위협해봤지만 쿠로다 관리관과 공명도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벌일지를 예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처에 경찰들을 데리고 온 상태였습니다. 이 덕분에 진범은 바로 제압을 당했고 현경의 검은 어둠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은 좀 일본의 역사와 관련된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걸 다 설명해드릴까 생각했는데 저도 잘 모르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봐야 여러분들은 당연히 못 알아듣고 설명하는 저도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일본 역사 관련된 건 다 날려버렸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